반갑습니다. 자, 경제 수학 우리 오늘 특강 형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기업에서 바라보는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리고 이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기업의 가치,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부분이 마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좀 고전적이지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바라보는 자산은 그 자기 자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 부채도 필요할 때는 빌려야 되죠.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내어서 일종의 투자를 해서 많은 그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요거는 그 회사 그 자체 내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고, 우리 투자자가 바라보는 기업의 가치는 이게 주주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 회사에 대한 주주의 가치, 그리고 이게 채권자의 지금 가치,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점이 있죠. 바로 요 자기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주주의 가치, 그 다음에 왜냐하면 기업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죠. 그 대부분이 우리가 회사라고 하면 한명회사, 합자회사,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주식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코스피 또는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다우라든지 이런 외국계 많은 그 증권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떤 기업을 바라볼 때 이게 자기 자본에 어떻게 보면 해당하는 것은 투자자 모습에서는 주주가 되는, 주주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채라고 하는 부분이죠.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채를 빌립니다. 그렇죠? 사채. 예. 은행에 빌려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빌려도 되고, 어떤 회사들한테 또 빌려도 되고요. 그러면 이 사채를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 그러면 요 채권자와 부채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차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이런 부분도 계속 논의해 보겠지만, 이런 채권자에 대한 이 가치가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채가 회사채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이걸 또 주식으로도 바꿔주는 거죠.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후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회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산은 자기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의 가치는 주주의 가치와 채권자의 가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회사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산이라고 하는 요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시간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현 시점이라고 하죠. 현 시점. 요 현 시점에서 일을 하는데, 자,
이 회사가 먼 미래에 매출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로 예를 들어서 600억의 순이익이라고 할게요. 600억의 순이익을 벌었는데 먼 미래에 예를 들어서 1200억을 벌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1200억을 벌었다. 그런데 투자 기업은 그렇다면 현 시점에 요때의 가치는 600억이 순이익 관점에서 600억인데 먼 미래 뭐 가까우게 보면 1년 뒤 또는 5년 뒤 이렇게 되겠죠. 먼 미래는 1200억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200억에 대한 우리 1200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600억 버는 거를 그냥 600억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물가 상승률도 물론 고려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도 요거는 빼줘야 되겠죠. 물가 상승률 요거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먼 미래 한 3년 뒤, 2년 뒤에 1200억이 된다면 2배로 올라가죠.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있죠. 현 시점에 이 기업의 가치, EV, Enterprise Value, 기업의 가치, 본인들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올려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는 정확하게 600억밖에 안 되죠. 근데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는 이 기업의 가치는 뭐 2년 뒤에 1200억, 2배 정도의 순이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1200억에 대한 또 가치를 더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유를 다 따져가지고 이것을 그런데 2년 뒤라고 한다면 그럼 2년 전으로 당기면 이게 물가 상승률하고 은행의 이자 뭐 그리고 리스크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도 앞으로 당기는 걸 이걸 우리가 뭐냐면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할인율을 적용해서도 기업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400억 정도가 더 300억은 맞나요? 300억 정도 해서 실제로는 현 시점에서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900억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할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 이 점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하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제 지나간 것이며 이 과거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어떤 자산 가치는 현재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추세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닌지는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떨어지는 것을 굳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 필요는 없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 계획을 좀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떤 기업이 아까 전에 할인율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기업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할인율은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아까 전에 300억 정도가 더 그 기업의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투자를 했을까? 3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300억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그 이익을 알 수 있죠. 그 우리는 보통 이걸 우리는 기회 비용이라고 하죠. 그럼 기회 비용의 어떤 모델은
다시 말해 기회비용의 기준은 국공채 이자율을 기준을 두거든요. 이거는 뭐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 하면은 반드시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 매년 준다 이런 것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그 300억을 투자할 때 기회비용도 감안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좀 보셔야 되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기준은 이게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300억 벌었던 것이 크게 300억 앞으로 2배, 1200억 정도 벌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해당 자산에 대한 고유한 영업에 대해서 있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적용하는 거죠. 자, 이렇다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2%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런까지 조금 감안해서 이 회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최소 있죠. 이런 것까지 물가의 고유형까지 감안한다면 15%의 이상의 이게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주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자, 할인율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준은 기회비용과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히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기업에 대한 그 어떤 고유한 영업 있죠. 고유 영업에서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반드시 기업의 어떤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재무 상태가 어떻게 건전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무 상태가 현재 조금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 제 말은 부채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라도 잘 돌아가고 있다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 부채는 얼마 정도 되고, 잉여 현금 흐름, 남아있는 현금으로 이게 흐름이 어떻게, 이 현금으로 얼마만큼 또 다른 곳에 창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창출 능력,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지, 세계적인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경기가 순환성에 따라서 이 회사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적 해자, 자, 요렇게 있겠죠. 경제적 그 해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경쟁사와 다른 어떤 강점 요인, 다른 회사와 동종업체의 업체와 다른 강점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수학적으로 하나 더 한번 살펴볼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할인율 적용이라고 했죠. 할인율 적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현재 순이익 100억인데
현재 시점입니다. 내년에도 그 100억을 지금 수익률을 또 벌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100억을 이제 또 벌게 되겠다. 100억 더 벌었다. 100억. 또 매년입니다. 이익 창출했다 합시다. 또 그 다음 연도에도 100억을 더 벌었다.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100억을 벌었다. 이렇게 1년 단위로 해서 100억을 1년 단위로 해서 100억씩 이렇게 순이익이 100억씩 이렇게 벌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자 수학적인 메커니즘이죠. 자 우리가 그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합시다. 아까 전에 할인율요. 할인율은 기회비용하고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합쳤다고 합시다. 기회비용은 지금 한 4%, 리스크 프리미엄 6%에서 단순 계산으로 해서 10%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1년 뒤에 요 100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가치로는 그렇죠. 어떻게 되죠? 그렇죠. 1.1분의 이렇게 되겠죠. 1.1분의 100억 해서 1년 뒤에 일어나는 100억보다는 좀 작게 되는 건지 알겠죠. 그럼 2년 뒤에 100억 벌은 거는 1.1의 요 제곱분의 100억이 되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자, 학생들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기본적인 그 등비수열 그래서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이거는 좀 생략할게요. 자, 이게 3년 뒤에 100억 버는 거는 1.1의 세제곱분의 이렇게 100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경제수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자산은 부채와 자본,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에게는 어떤 기업의 가치는 채권자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라고 했었고, 그 회사는 지금 현재 수익이 뭐 미래에도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본인들은 열심히 그 회사에서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본인들은 하고 있을 거고 투자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이른 발생할 순이익을 이제 현재 가치로 적용하는 것을 할인율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율의 기준은 기회비용과 위험투자 보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했었고, 그 기회비용으로는 무위험 이자율, 보통은 그 국공채 이자율을 본다 했었고, 리스크 프리미엄, 그 다음에 보는 건 물가라든지 해당 자산의 고유 영업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